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양곤의 순환철도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양곤 순환 기차를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하고 업데이트하는 프로젝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본 프로젝트가 나중에 향후 양곤의 큰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어떤 산업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전에도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나중에 혹시 양곤에 사업을 하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뭐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 네, 뭐 어쨌든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본 프로젝트의 이제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여기 빨간 선들 보이시죠? 빨간 선. 요게 이제 양곤 순환철도 노선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어, 제가 예전에 지도로 한번 양곤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가운데 있는 여기 이냐호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냐호수를 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양곤 순환철도가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양곤 공항이거든요. 양곤 국제공항 현재. 근데 양곤 국제공항 위에서부터 이렇게 외곽으로 쭉 이렇게, 네,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도는 게 이제 양곤 순환 철도입니다. 네. 생각보다 꽤 넓은 거리를 순항을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이 순환 열차가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개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요. 그리고 이제 양곤에는 이 순환철도 외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이것도 철도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철도 라인인데 딜로아 쪽으로. 네. 이거는 이번에 공사 프로젝트는 들어가지 않고, 네. 이제 순환철도만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걸 먼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모습을 좀 영상으로 찍은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신 영상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속도가 저 정도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 현재 약간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사람이 이렇게,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더 드리면,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노선을 이제 새롭게, 네, 리모델링 하고 업데이트하는 건데, 총 투자 금액은 지금 추정으로 어 2억 5천만 달러 정도 약. 그래서 한화로 하면은 뭐 환율이 바뀌지만 어쨌든 한 3천억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처음에 저는 이 돈을 모두 다 자이카 일본 이제 ODA 자금으로 다 주는 줄 알았더니, 자료상으로는 이제 이게 구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ODA 자금으로 2억 달러 정도, 약 한 2,500억, 2,300억 정도 내외로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셔널 버짓으로 또 따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4,300만 달러 정도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파이낸싱 자금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최근에 들리는 바로는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집행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은 이게 2018년 이제 중순쯤 시작을 하고, 완공 예정일은 이제 2022년으로 완공을 이제 잡고 진행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좀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생겨서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약간 중단된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씩은 진행이 되는데 거의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 공사는 뭐냐?
철도 자체를 이제 개선을 하고 플랫폼, 각 역마다 플랫폼, 그리고 이제 그 신호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그 물이 빠지는 하수구 시설 같은 것도 새로 다 이제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기차 자체도 이제 노후화된 기차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신형 기차를 이제 디젤 기차를 한 66대 정도 네, 새롭게 다 바꿔서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사진은 그 코로나 전에 이제 공사 현장인데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 그 뭘 했냐면은 잠시만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 양곤 철도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되게 양곤의 어떤 산업 구조나 사업 그리고 뭐 관광 그리고 인구 구조를 크게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이제 각각 이 라인을 돌면서 이 공사 구간들을 돌면서 이제 현재 기차역 있죠. 다 돌면서 제가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역 기차역이 좋을까? 나중에 이 공사가 되면 그걸 왜 돌아다녔냐면은 미얀마가 그 철도가 한국하고 좀 달라요. 그 한국은 어느 철도 기차역이던 네, 열면 그 기차 역세권이 생기고 그 기차역은 사실 모든 도로 옆에 다니잖아요. 근데 미얀마는 이 기차역 순환 기차역이 일정 부분 역은 어, 도로 옆이 아니고 차가 그 근처까지 못 들어가는 데가 꽤 있으세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차역을 가려면 어느까지는 그 차로 갈 수가 있는데 한 50m, 100m 남겨놓고는 걸어가서 들어가야 되는 기차역들이 꽤 있으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그런 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본 공사가, 프로젝트가 잘 돼서 개선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도 그 주변이 차량이 뭐 안 다니고 또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역은 좀 그 도로 옆이기도 하고 좀 도로가 넓고 그다음 주변이 좀 어떤 역세권이로 나중에 개발될 수 있는 상권이 충분히 조건이 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어디인지 제가 조사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이 그러면 뭐 다닐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찍은 거예요. 원래 이제 자료가 더 많은데 뭐 다 올려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이 땅을 먼저 이 자갈들 기존에 있는 거 다 빼고 새로 이제 자갈들 다 깨끗하고 좋은 걸 다 깐 거예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도 다 뜯어버리고 새로 라인을 깨끗하게 이제 깔고. 그다음에 요 주변도 다 다시 이제 정비 공사를 작업을 다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공사 현장을 보시면 요 가운데 이 사람이 있죠. 여기는 이제 그 물이 하수구 처리해가지고 물이 이제 빗물이 여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네 요런 식으로 공사를 네, 하는 걸 제가 이제 그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영상도 찍은 게 있는데 네, 일단 뭐 간단하게 두 장만 네, 보여드리고요. 어, 그러면 이 그 양권 순환 그 기차역이 업그레이드 되면 전후가 비포워 프로젝트, 애프터 프로젝트가 뭐가 이제 크게 바뀌는 건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내용은 뭐 인터넷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 우선 토탈 스테이션이면은 전체 역은 기존에도 38 정거장, 이후에도 38 정거장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토탈 그 레일웨이 그 길이는 총 46km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46km 이건 동일하고요. 네, 이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겁니다. 요거.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 해가지고 토탈 38 정거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럼 요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거리를 재면 46km다 이 얘기입니다. 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트레인 스피드 기차 이제 그 속도는
현재는 시간당 15km 정도. 근데 자료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30km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5에서 한 2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느려요. 그 앞에서 지나가는 거 보면은 뛰어가는 것보다 느립니다. 네. 한 15에서 한 25km 되는데 이제 애프터 프로젝트가 다 진행이 되면은 예상이 45에서 한 6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꽤 속도가 크게 네,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트레인 인터벌이라는 거는 이제 각 기차가 한번 지나가고 다음 기차가 오는 그 인터벌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현재는 15분에서 45분인데 이게 좀 차이가 큰 게 출퇴근 시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오전 그다음에 퇴근 시간 오후에는 한 15분에서 20분마다 이제 텀이 있고요. 인터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때 전후 뭐 아니면 좀 늦은 저녁 뭐 이렇게 뭐 새벽에 이럴 때는 한 좀 텀이 더 길어지세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길게는 45분까지 텀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더 이용객이 좀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 좀 차이가 더 있을 수도 있으세요. 어쨌든 애프터 프로젝트는 지금 시간 10분에서 12분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뭐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길어봐야 이제 뭐 한 8, 9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짧게는 뭐 바로 가면 이제 1, 2분 안에 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인터벌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어, 그리고 이제 토탈 러닝 타임은 한 바퀴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170분에서 220분이니까 약 3시간이죠, 현재는. 현재 대략 3시간 거의 다 되는데, 이제 이게 수정이 되면은, 약 1시간 반. 네, 1시간 반이면은 한 바퀴 다 도는 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건 이제 다시 여기서 지도에 설명을 드리면, 네. 현재는 이거를 한 바퀴 다 도는데, 색깔 좀 바꿔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이렇게 한 바퀴 다 도는데 한 3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좀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3시간가량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1시간 반, 1hour 30 minutes. 네, 1시간 반 정도에 네, 다 돌 수 있게 이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그 승객 양인데요. 그 현재는 약 하루에 8만 명이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완공이 되면 네, 한 26만 명 정도가 사용하지 않을까 내다보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면 좀 자료마다 약간 좀 그 수치가 달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줄게. 미얀마는 모든 통계 자료가 국가에서 통계를 내느냐 아니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해외 어떤 뭐 NGO에서 통계를 내냐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곳에서 내냐에 따라서 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내냐에 따라서 좀 다 달라요. 통계가. 네, 그 시즌에 따라도 다르고 시간 날짜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지금은 하루에 약 8만 명 이용한다 그러는데 어떤 통계에 보면 한 7만 5천 명, 5만 명 정도로 나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현재는 뭐 5만에서 한 8만 명 정도 네, 이용을 하는데 네, 이 숫자가 나중에는 한 2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거다. 근데 저는 이거에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외국인들이 가끔 여행 와가지고 그냥 뭐 비디오도 찍고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타보시면 거의 정말 이제 서민들이 이용을 해요. 네, 정말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 부족한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기차 자체가 안에 에어컨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문도 없고 안에 시설이 뭐 그 의자도 상당히 열악하고 안에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용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제 인터벌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기다리는데 어떨 때는 뭐 30분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 느려요. 속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 라인을 연결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중간 라인 연결하는 게.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여기 A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B 쪽으로 간다. 건너편으로 간다 하면은 이게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하지.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겠죠. 이게 워낙 지금 속도가 느리니까. 한 바퀴 도는데 3시간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간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1시간 반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대기 시간까지 치면은 뭐 그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인 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약간 지금은 제한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면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이쪽 A 쪽에서 B 쪽으로 가더라도 시간이 30분 내외면 갈 수가 있겠죠. 네. 30분. 그러면은 막 나중에 양곤이 극심한 이제 도로 정체가 생겼을 때는 사실은 이 기차가 훨씬 편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요 같은 동일 라인에 가는 경우는 사실은 15분, 20분이면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디젤 기차가 들어와서 하면은 당연히 쾌적할 거고 플랫폼도 상당히 쾌적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차역 주변이 지금은 사실은 외면받고 있는 지역인데 상당히 크게 상권이 조성될 수 있고 그리고 직원들,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이 주변에 살기가 아주 편리해진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에 살면 네, 뭐 다운타운 쪽에 회사에 갈 때 너무 편리하죠. 네, 가기가. 그렇잖아요. 뭐 10분, 15분이면 기차로 그냥 세네 정거장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최대 걸려도 30분이면은 다운타운 회사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소린데 그럼 현재 뭐 그렇게 차 막히고 힘들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원래는 2022년도에 이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상태는 약 한 7, 80% 정도는 제가 볼 땐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완공은 만약에 일본 입장이 중요한데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뭐 1년 이내에 끝날 수 있지만 현재 이제 일본도 그렇게 미얀마에 좀 막 그 적극적으로 OD 자금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은 좀 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정부 간의 이제 거래기 때문에 저보다는 이제 그쪽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단지 이제 저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현재 공사 상황은 눈으로 다 보이니까 지금은 예전에 그 공사 현장을 제가 갔을 때는 막 인부들이 와서 막 빨리빨리 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네. 뭐 그런 걸 봐서는 뭐 좀 지원이 옛날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릴 거지만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양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도 상당히 좀 미얀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신경을 쓰고 네,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면 상권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하철역 인근으로 상권도 그렇고 뭐 어떤 원룸, 임대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본 프로젝트가 좀 다시 진행이 되고 완료 단계를 가면 제가 다시 한번 관련 영상을 좀 자세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 프로젝트로 인해서 양곤의 어떤 산업 그리고 인구 구조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하지만 단 모든 기차역 하나하나가 각각 특색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차역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좀 이제 외진 곳처럼 보이고 또 어떤 데는 좀 뭐랄까 바로 차도 바로 옆이면서도 상권이 충분히 발달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디는 이미 이제 그 주변이 너무 활성화되고 뭐 건물들이 너무 삐좁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향후 다르게 발전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기차역마다 좀 특색이 다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공항 있죠. 공항 요 위쪽은 또 달라요. 또 가보면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각각 각 기차역을 다니면서 네, 조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세요. 네. 뭐 한국 사람들이 역세권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리고 태국 가봐도 역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또 베트남도 지금 이제 역세권이 이제 새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죠. 네, 그걸 보시면은 네, 충분히 미얀마도 앞으로 이 역세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